네, 안녕하세요. ETF 시황입니다. 전거래는 메모리얼 데이 휴장으로 인해서 휴장을 했기 때문에 ETF 시장도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ETF 시장 지난주에 어땠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소비재와 IT가 끌어준 증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갭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유소비재 섹터를 이끌었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함께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ETF 시황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용 ETF 본부 부장과 함께 ETF 시황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관련 실적 호조 소식이 주식시장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한 주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스파이가 플러스 0.33%, QQQ가 플러스 3.53% 상승, 다이아는 마이너스 1%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2주 연속 상승을 보이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메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주 위험자산이 오름세를 보이고 유가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 점도 유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은 미국의 여름 휴가와 방학 기간 동안 자동차 여행 수요 증가로 휘발유 수요가 정점을 이르는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4,200만 명 이상이 최소 50마일 이상 자동차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량 많은 수준이라는데요. 덕분에 전주 USO ETF는 플러스 1% 이상 상승하는 보였습니다. 반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UNG ETF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주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확실히 여름 드라이빙 시즌 영향으로 유가 관련 ETF가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강세를 보인 섹터별 ETF와 함께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테마 ETF도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ETF 시장은 섹터별로 살펴보면 기술 섹터에 투자하는 XLK가 플러스 4.6%,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투자하는 XLC가 플러스 1.2%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및 인공지능 테마로 묶인 AMD, 브로드컴, 아리스타 네트워크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소재 등 큰 폭 하락한 섹터들과 빅테크 관련 섹터들이 전혀 다른 온도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90% 이상을 공급하는 엔비디아는 지난 1분기 실적을 72억 달러라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2분기에도 생성형 AI의 골드러시에 힘입어 매출 110억 달러라는 핑크빛 전망을 내놓으며 지난주 기술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지난주 필수 소비재 섹터 투자하는 ETF인 XLP는 마이너스 3.28% 하락하였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환경에서 매장의 도난 사건, 강도 사건이 늘어나면서 생필품 판매 업체들의 마진이 하락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달러트리와 대표적인 저가 소매 유통업체인 타겟의 주가는 각각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하락하며 XLP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테마 ETF 중에서는 반도체에 투자하는 SMH와 속스가 플러스 10%씩 상승하며 인공지능 산업 관련 ETF들이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지속될 때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며 반도체 업계 또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와 구글, 아마존 등도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시장 규모 자체가 확산될 거란 전망과 더불어 엔비디아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TSMC는 물론 엔비디아 제품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AI 특수 덕에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빨리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도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에 쏠리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지난주는 엔비디아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 신규 상장했거나 관심이 유효한 ETF도 짚어볼까요? 네, 먼저 신규 상장된 ETF를 알아보면요. 세계 최대 ETF 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락에서는 19일 미국 대형주 중에서도 가치주만 선별해서 투자하는 액티브 ETF인 블랙락 라지캡 밸류 ETF VLCV를 신규 출시하였습니다. 동 ETF는 러셀 1000 밸류 인덱스를 벤치마크로 운영하고요. 액티브한 운영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참고로 블랙락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는 가장 잘 알려진 패시브 ETF인 iShares와 액티브 ETF인 블랙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VLCV는 액티브 ETF고요. VLCV는 전통적인 대형 가치주 투자 전략을 통해 운용을 합니다. 개별 주식 자체 위험과 산업 전반의 위험 초점을 맞추며 벤치마크 지수의 영향은 투자자 의사결정에서 최소화하며 운영을 하게 됩니다. 평균 보유 종목 수는 50개에서 60개 사이로 유지 예정이며 총 부수는 0.55%입니다. 또한 최근 섹터 ETF 중에서 바이오테크에 투자하는 스파이더 S&P 바이오테크 ETF XBI가 지난 한 달간 7% 정도 상승하였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의 플러스 1.8% 상승에 비하면 꽤나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동 ETF는 헬스케어 섹터에 속해 있어 경기 방어 업종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바이오테크 업종은 밸류에이션 매력과 헬스케어 정책 이슈,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 소송 등의 개별 뉴스 모멘텀이 최근 부각되면서 상승세가 펼쳐졌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령화와 생명 연장 측면에서 신약 개발이 구조적인 성장 수요를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약 개발은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IPO 인수 대상 기업이 많아 IPO 모멘텀 발생 시 기업 가치 재평가도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부담이었던 고금리 환경이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중지에 따라 리스크가 완화된 모습을 보이며 성과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 리스크가 큰 바이오테크 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신다면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대형 가치주와 바이오테크의 투자도 좀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